사주 명리학을 공부해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 저에게는 운곡 선생님이 곁에 계셨으므로 명리학 공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극적인 변화와 전개를 맞이하면서 공부로 배운 이론이 실제 임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명리학의 진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리학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타고난 시점에서 사주팔자를 정하는 간지가 있고 그 간지 속에는 음양오행이라는 에너지를 말하는 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서로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기원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양오행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 3000년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음양은 보키씨로부터, 오행은 기자가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세우는 간지는 황제 헌원 때 사간이었던 대요씨가 식간과 십이지지를 서로 배합하여 육식갑자를 만들었다고 사마천의 사기의 오제봉기에 전해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대요씨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 등 천체의 복합적인 운동 주기를 파악하고 천문학적 주기를 인위적으로 시간을 구분해서 간지로 결합하여 육식갑자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간지로 날짜를 헤아리고 시간에 대한 순환적 개념을 가지게 합니다. 처음에 천간은 하루하루를 기록한 것이고 지지는 월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이후 역법에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역법은 기후나 계절, 날짜를 계산하여 때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달력과 같은 것입니다. 역법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통치 질서와 관련지어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듯 간지는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계의 변화 규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의 식간 십이지지는 명리학에서 사람의 명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척도입니다. 춘추 시대에는 계절과 절기를 구분하고 오행의 이치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변화를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서주 말기 백양보는 천지직이라는 용어로서 가장 먼저 자연계의 여러 가지 변화를 기로써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춘추 시대에는 오행과 기가 결합하여 기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전국 시대에 이르러 간지와 오행은 계절과 절기를 구분하고 오행의 이치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변화를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사계절에 따르는 인간의 활동의 마땅한 때를 찾아 체계를 세우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음양과 오행은 결합된 개념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발전합니다. 전국시대를 벗어나 지난 시기가 오면 오행설은 음양설과 합류하게 됩니다. 한때에 와서 오행의 이치를 가지고 육아의 학설이 결합하게 됩니다. 이후 자연계의 모든 것은 오행의 틀 속에 있고 사람은 자연계의 일부로 받아들인 황제 내경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행학설은 보편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오행학설이 오늘날 완전히 보존된 문헌은 수나라 때 소길의 오행대의입니다. 여기에서 소길은 지지와 천간이란 오행에 근거하여 이를 정립한 것이다. 오행이란 것은 조화의 근원이자 인륜의 바탕이면서 모든 존재가 자신의 변혁을 부여받은 것이다. 지지와 천간의 특별한 이름의 큰 의미는 결국 기에 의해서 해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행대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오행을 기, 즉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소길의 오행대의를 근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행대의 이 책은 일본으로 전해져서 산명술로 음향학을 배우는 학생이 주역과 함께 반드시 배워야 할 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명을 계산하는 산명술에서 명이라는 어원은 갑골의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는 글귀로부터 비롯됩니다. 고대인들은 세상과 인간의 모든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힘이 전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명이 하늘에서 정해졌다고 여겼지만 자신의 미래 운명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명을 계산하는 산명술에서 명서에는 나붐오행이라는 논법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말엽 산명술로 사람의 명을 태어난 생년을 중심으로 간지의 나붐오행을 정해놓고 배합의 상생상극으로 간단하게 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갑자에 정해진 나붐오행을 이해해야 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천지 사이의 모든 것은 전부 오행의 기를 풍부받아 태어난다고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문헌이 왕충의 논형입니다. 여기에서 왕충은 초품설과 오행상극의 이치에 근거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산명술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충이 주장하는 초품설은 한 개인의 부귀와 빈천은 부모가 아이를 가질 때 이미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태기간과 정상적 분만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를 개선하는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민국 시기 명리학자인 설하고가 30년대에 편찬한 고급 명인 명감에서 명을 논하면서 수태의 때를 입각점으로 하지 않고 모태를 벗어날 출생 때를 입각점으로 한다고 한 기절로 개괄하였습니다. 선진 시대에는 그때의 사회 구조처럼 주로 통치 계급의 인물과 중대사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데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의 수요는 있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에 와서 인도와 서역의 점성술이 잇따라 교류하여 전래됩니다. 특히 이여중은 오행을 정밀히 연구하고 한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의 천간지지에 근거해서 오행을 결합하고 그 일생의 운명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여중은 산명술로 일련의 체계를 형성합니다. 이여중의 산명술은 연주 중심의 간법으로 숲을 보듯 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 사람들이 명을 논할 때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산명술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여중의 산명술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명운이 서로 다르니 후대의 사람들은 태어난 시간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5대 말 송나라 초기에 화산에 은거하면서 명리학에 정통한 서자평은 명을 논하면서 이여중의 연월일의 산명술을 연월일시로 전개하면서 비로소 사주의 체계가 형성됩니다. 그가 창시한 사주법은 각기 하나의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모두 8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 8자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각기 포함된 오행은 정오행으로 불렸으며 서자평이 사용한 것은 바로 정오행입니다. 정오행 이외에도 명서에는 나붐오행이라는 논법이 있습니다. 서자평의 사주간법은 일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숲속의 나무를 보듯 이여중의 산명술에 비해서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널리 채용되었습니다. 고급 명인 명감의 자서에서 설하고는 기회와 인연은 사람의 일 속에서 일어나고 성공과 실패는 명운에서 결정된다. 팔자는 모두 51만 8,400개의 방정식이 있으니 서로 같은 명운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같은 사주팔자라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고 환경 역시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팔자는 다르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주팔자는 오행의 에너지로 한 사람의 일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로서 간명하려면 태어난 연, 월, 일시의 간지를 확정합니다. 10개의 천간은 하늘의 운행, 시간을 뜻하고 12개의 지지는 땅의 방위, 환경, 공간을 의미합니다. 10천간과 12지지의 결합으로 최소 공배수는 60입니다. 따라서 갑자에서 시작하여 개로 이르는 60간지는 사주팔자의 기본 사이클로 계속 순환됩니다. 운이 좋고 나쁨을 보려면 대운의 간지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운은 팔자에서 태어난 월로서 계산됩니다. 이것은 태어난 월을 보면 계절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은 각 월 초에 들어오는 절기를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사주팔자는 오행의 에너지로서 운영되는 한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처럼 명을 담았다면 대운은 명을 운영해가는 계절이므로 일생의 각 단계를 관장합니다. 사주팔자는 만세력으로 알 수 있지만 원강 만세력을 외부로 사용하면 용이합니다. 명리학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진화해 오면서 비롯되는 문제들과 모순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이 사라진 이론들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사람 곁에 남아 서성이는 그 진심을 적촌수를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